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윤호상 후보님이시고요. 부장 선생님도 여기에서 하셨고 예전에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국장님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 현황도 직접 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직접 우리 부장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먼저 전화를 오셔서 어떻게 된 소식이냐, 너무 안타깝다,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랑 계속해서 통화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한참 저 앞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 교육감이 되면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모셔서 잠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교감생, 지금 제가 얘기할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충분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왜냐면 이야기할 때 끝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어요. 했다는 것은 이러다가 교육감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끝났죠. 네. 저는 지금부터 86년, 40년 전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강동구의 선호중학교, 그 다음에 오금중학교, 강도, 그 다음에 강남의 대포고등학교, 자연,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여러 학교에 교사를 하다가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초대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중학교 교장, 그 다음에 신도림고등학교 교장, 왕십리 고등고등 교장, 또 서울미술 교장을 4군데서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사에 합격을 했어요. 장학사 시험이 어렵거든요. 그게 행위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장학사, 장학관, 그 다음에 여기 서부교육청 교육청을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그냥 별 탈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30년을 아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아프신 걸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머리에다가 뭘 이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생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나도 한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언론계에 근무했어요. 언론계는 무엇인지 아시죠? 신배달을 5년 했어요. 5년 했다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배달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초배달. 어떨 때 새벽에 막 뛰다 보면 같이 뛴 사람이 있는데 도둑놈하고 같이 뛰었어요. 이렇게 5년을 제가 언론계에 근무했는데 이 언론계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교육계에 근무했어요. 교육계는 뭐죠? 시험지 배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을 하면서 1년을 했는데 겨울에 자전거 타고 병원이라고 자전거인데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깨져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되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너무나 가난한데 등록금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 그럼 그만둬. 그래서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한했지.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래,
그 선생님을 원망하지 마라. 네가 선생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잘리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배움을 이어갈까 하다가 일단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사원으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1년을 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한 거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돈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그러면 칠판을 닦으래요. 칠판을 닦으면 공짜로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이게 칠판을 닦았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기도라고 해요. 보조해 주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12가지를 했어요. 제가 잠수교 칠 때 거기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갔어요. 몰래 갔어요. 왜냐면 치료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그랬더니 걸렸어요. 고등학생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왔으니까 학원 해서 며칠 다닌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30년 아팠는데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하늘이 도와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솜씨가 좋은 거예요. 이 만드는 게. 우리 어머니가 떡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 떡이 나오면 지금의 말이죠. 명인처럼 줄을 서요. 그래서 이 떡을 만드는데 길거리에서 하시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노점상에서 이제 길에서 하시다가 이제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하시는데 제가 대학생 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 떡을 갖다가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떡을 팔는 알바로. 그래서 이 서초구에 지금 방배동 쪽으로 떡을 들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 떡을 들고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갈 때쯤 되니까 떡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빗물 젖은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저에게 정말로 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지.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꼴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있는데 1986년도에 초등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 학생이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남학생이. 너는 이렇게 머리가 기니? 하고 제가 이렇게 친근하게 귀를 만졌는데 귀가 이상하고 이들은 크게 충격받는 이게 저의 인생에서 충격받는 일인데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이 학생은 이 다친 귀를 숨기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는데 선생님이 건드렸어요. 저는 그때 집에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이 됐는데 저는 절대로 상처를 주는 일을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학교를 어디 나오셨는가 사실 자신으로서 궁금하잖아요. 초등학교를 나오셨대요. 또 중학교를 나오셨대요. 그게 알고 보니까 다니시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났죠. 너무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을 맺고서 이 배움에 대한 한이 매우 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식하다는 말. 학생들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싸움이 이게 배움에 대한 한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공부를 하는데 저도 아까 고등학교 그만두고 그냥 제가 포기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잘한 거 잘 자는 거죠. 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신당동의 중앙시장에서 하셨어요. 30년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장사하시고 저렇게 키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말을 거역한 적 없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저는 효도 이전에 중요한 건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우리 부모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자식이 의리가 있다면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이고요. 이제 오늘 배움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 학교가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로 저도 사실 늦게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만으로 62세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좀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학은 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범대학이 있는데 서울 사대도 있고 공주 사대도 있고 경북 사대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주에 있는 사범대학을 가서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공부해요. 영어 선생님 된 거죠. 그러다가 여기 근처에 있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해서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숭실대학교에 가서 교육학 박사가 됐습니다. 저 잘 잘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것은 목에 힘주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영어 잘 하시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그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베러셀이라고 해요. 베러셀. 저 영어를 잘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러셀. 제가 영어 하는 게 약간 발음 다르죠. 한 가지만 그러면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영어를 정말 잘하실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건 뭐죠? 이때 그래서 제 이름이 누구죠? My name is 윤호상. 그럼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My name is Excuse me, what's your name, please? 못 알아들어요. My name is 윤호상 못 알아요. 항상 영어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돼. 액센트 줘야 되거든요. My name is 윤호상. 이렇게. 알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세요. Your name? Name? 이렇게 하세요. Oh, my name is 윤호상.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호자에 액센트 안 붙이면 My name is 윤호상 이렇게 되고요. My name is 윤호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리듬이 타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 오늘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영어 실력 어느 정도죠? 그러면 저는 중상이에요. 아니면 상이에요. 아니면 최상위 이렇게 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윤호상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됩니다. 우리 어머니 영어 실력 어느 정도 되죠? My best. 영어 오늘 어땠어요? 영어 실력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중상. 상자가 들어갔잖아요. 박수. 일단 실력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라고 그러면 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상이 되래요. 저 중상인데 이제 상으로 가고 있어요. 상인데 최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이 돼요. 근데 공교롭 게도 오늘 제가 윤호상이라서 이상하게 하긴 한데 네, 아무튼 상이 들어가야 돼요. 벌써 어머니는 오늘 영어 실력이 갑자기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중상인데 열심히 해서 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일성 여자 중고등학교는 이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데 중상이라는 분도 계신데 중상이 정답은 최정상. 최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 받는데, 근데 이런 학교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이걸 건드리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막아야 됩니다. 왜 이 학교 건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우리가 살려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학교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집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선배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배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 훌륭한 학교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성여자 중고등학교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 역사는 뭐냐? 많은 이야기, 이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일성여자 중고등학교는 바로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라고요? 최고다. 최고. 역사입니다. 역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바로 이 역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윤호상 후보는 제가 표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거 때만 오면서 표 들라고 그러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약간 그 반성도 하지만 진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기에 제가 만약에 그런 좀 사기성이 있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을겠죠. 저 제자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오다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학부모가 전화했어요. 제 제자가 강남중학교가 동작구에 있는데 옛날에 근데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너무나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얘야, 너의 그 에너지는 한국에 어울리지 않아. 이제 외국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 외국에 가야 되나? 그래갖고 고3을 졸업하고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저 외국 갑니다. 독일 갑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말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법대를 갑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생 교육의 배움터를 우리는 영원히 보존해 이어가야 됩니다. 제가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게 지금 우리 학교를 같이 가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관리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동료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훌륭하신 어르신, 저보다 정말 훌륭하신 삶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저는 늘 진심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항상 공기와 같이 모든 걸 함께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일단 이 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교육감이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기업체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학교를 더욱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위치가 많이 불편하다면 이 학교를 옮기고자 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늦게 80대, 90대 공부에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 학교의 정말 주인이시고요. 이러한 상황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이 국민 아닙니까? 네.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뭡니까 이 문제?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교육청이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학생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립니다. 싫은가? 저는 이번에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3가지 약속을. 제가 살때 40년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합니다. 학교에서 화재가 나서 죽을 뻔한 일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내 아이가 제 조카가 말이죠. 학교에 가서 중3 때 애들이 목에다 이 노끈을 걸어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학교 폭력은 영혼의 상처를 내는 일, 평생 가는 일이라고요. 절대로 학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학로에 갈 때 교통사고 나거나 유괴나 납치나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런 위험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고 가야 되잖아요. 이 생존,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 합니다. 절대로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라 해서 공부를 잘하면 하루에도 수천 번 하죠.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 너의 선생님이 절대 말합니다. 너의 선생님이 고맙지 않니? 너의 선생님 이게 있지. 요즘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화가 내겠죠. 이걸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여기 못 오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근데 졸업장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 많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다고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래서 졸업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장을 교육청에서 못 주니까 일성 여자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졸업장 주는 거 말씀드렸고 아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봄이에요. 우리 애들을 돌볼 때 정말 저도 이게 다 생생한 체험인데 지금 7시까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돌봐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봐달라고 해서 다 수용 못해요. 근데 이거 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8시까지 늘렸는데 근데 8시가 되면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려요. 부모는 빨리 가야 돼요. 뭐 급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 돌봄 119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만약에 8시까지 못 가서 연락하면 9시 오케이, 10시 오케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일요일날에도 시골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애들 맡기고 가야 돼요. 이럴 때 연락하면 교육청이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24시간 응급 돌봄. 다시 말해서 편의점처럼 언제나 그 마음이 좀 놓이겠죠. 이 돌봄 혁명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전혁명, 두 번째는 돌봄혁명,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약 730조가 되는데 이 중에서 106조가 교육으로 써요. 근데 여기 별로 돈이 안 오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약 80%가 이제 유초중고에 있는데 저는 사교육비가 지금 얼마 되냐면요. 32조 4천억이 1년에 들어요.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빚을 내서 과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약속했습니다. 100만 원의 과외비가 들어가면 이거를 80%를 걷어내고 20%만 내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 관내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 중에는 우수 학원을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도매금으로 해주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받는 거를 60만 원만 받게 해요. 그런 다음에 20만 원은 구청에서 내게 해요. 구청에서. 그리고 20만 원은 기업에서 내게 해요. 기업과 교육청이 내게 해요. 저는 교육감이 되면 사업할 거예요. 어떻게 돈을 긁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20만 원만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그럼 이제 윤호상 교육감이 되면 오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안전과 돌봄과 사교육 혁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금 학교가 무너졌다,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걸 공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공교육에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이 있어요. 대응이 되는 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핍박과 눈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눈치 구단입니다. 왜? 눈치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남의 집에 가서 살 때 밥을 막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치 보면서 조금씩 먹어요. 이게 눈치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학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제가 장애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거 너무 길이가 정말 장애인 학생 한 명을 13년 동안 제가 같이 지내면서 지난 10월 때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 학생이 저한테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병원에 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그럼 정리를 하면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해야 된다. 제가 그 많은 걸 경험하면서 정말 소중히 된다는 걸 중요합니다. 상대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 사람이 나다, 내 식구다, 내 자녀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가정에 배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가 있고요. 각종 SNS가 있는 거예요.